미국 식품 배송업체 인스타카트가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추진하며 주식 공모 가격을 주당 26.28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장 후 기업 가치는 약 86억 93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위해 약 5억 7,200만 6억 1,600만 달러를 조달할 예정입니다. 이는 이전에 예상된 기업 가치 약 12조 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며 지난해의 증시 변동으로 평가 가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스타카트는 미국 식료품 배송 시장에서 주목받으며 8만 개 이상의 매장에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활성 고객은 770만 명에 이릅니다. 중국 위안화 가치 하락세로 중국 당국이 투기 행위를 경고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은 시장 움직임을 단호히 시정하고 환율 상승을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으며 시장 참여자들에게 안정적인 시장을 유지하고 투기 거래를 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위안화 환율은 최근 몇 주 동안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최근에는 상승하며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국영은행들이 달러를 파는 움직임과 관련이 있으며 인민은행의 조치가 위안화 안정화에 대한 강력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중국의 자동차 판매가 8월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중국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8번지월 자동차 판매는 258만 2천 대로 전년 동월 대비 8.4% 증가하고 전월과 비교해서도 8.2% 증가했습니다. 올해 1에서 8월 자동차 내수 판매와 수출은 1,821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했으며 신에너지차 판매도 높아져 8월에는 29.7%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에너지차의 수출은 8월에 11.2% 감소하였습니다. 이로써 중국의 자동차 시장은 정부의 소비 촉진책으로 회복하고 있으며 신에너지차 시장도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 지표는 양호하지만 아직 완전한 반등은 아니라고 평가되며 디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사회융자 금액이 예상을 초과하고 소비자 물가 CPI와 공장 물가 PPI 상승률은 낮아 경기 부양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는 경기 부진을 겪고 있으며 금리 인하와 부동산 시장 지원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고 미래에 추가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 정책 이반자들은 금리를 크게 올리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반영하며 일부 인사는 금리를 더 높이는 것을 선호하고 있지만 경기 침체나 금융 혼란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연준은 금리 정책에 대한 입장을 재평가하고 향후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인플레이션 둔화와 노동시장 과열 완화 지표와 관련이 있으며 향후 수개월 동안 수요가 둔화될 가능성도 고려됩니다. 또한 11월 또는 12월에 금리를 인상할지에 대한 논쟁이 진행 중이며 통화 긴축을 지지하는 그룹과 통화 완화를 선호하는 그룹 간의 의견 차이도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올 여름 휴가철 동안 여행객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섰고 영화 흥행 수입 또한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소비 회복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여행객 수는 18억 3,900만 명이며 여행업계 수입은 1조 2,100억 위안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주요 관광 도시의 항공권 예약, 호텔 예약, 관광, 명소 입장권 예매가 상당히 늘었으며 가족 단위 여행과 박물관 관람도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도시를 거닐며 옛 건축물을 관람하고 맛집에서 식사하며 인증 사진을 찍는 도시 만보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영화업계도 흥행 수입이 증가하여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우며 다양한 소비 촉진책이 시행되어 경제 회복이 진행 중입니다. 세타 타위신 태국 신임 총리가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부채 부담이 커지고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며 부채 부담 완화, 연료비 상승 억제, 관광 활성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국민에게 디지털 화폐를 지급하는 공약도 이행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는 무역 활성화, 스타트업 지원, 인프라 투자, 농업 개선, 지방정부 권한 강화, 환경, 보호 등 다양한 경제 개혁과 군 개혁, 헌법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제는 주요 관광업이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받아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그룹의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부를 이끈 장융천 CEO가 갑작스럽게 사임했다. 이에 대한 내부 서한에서 알리바바는 에디오 공동 설립자가 임시 CEO로 지명되었다고 밝혔다. 이 사임 소식으로 알리바바 주가는 홍콩 증권거래소에서 4% 이상 하락했으며 회사는 클라우드 인텔리전스 부문의 분사 계획을 계속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중국 시장에서 34%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며 반도체 및 인공지능 연구부서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내년에 분사될 예정이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클라우드 부문의 가치가 크지만 규제 문제로 주목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둔화로 인해 영세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개인 파산 제도 도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광둥성 선전시를 중심으로 개인 파산을 신청할 수 있지만 파산 신청이 승인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선전시에서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세금을 낸 사람만이 파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신청이 거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세 사업자들은 빚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개인 파산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지방 당국과 대중에 의해 부족으로 확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응우인 푸종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하고 반도체 산업 협력 및 새로운 공급망 구축에 합의했습니다. 또한 히토류 공급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기업이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베트남의 대미 수출과 양국 간 교역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베트남은 중국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범죄 행위와 환경 문제에 대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가 미국 주도의 인도 중동 유럽 경제회랑 IMEC 설립을 지지하며 중국의 1대1로에 맞서 미국 주도의 다국적 이니셔티브를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IMEC는 동부 회랑과 북부 회랑을 연결하여 국제 무역을 촉진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협력과 연계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국가가 협력하여 통합된 경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공급망을 강화하고 다양화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로 인한 긍정적 파급 효과를 언급했습니다. 미국과 인도와 같은 내수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세계 무역 성장률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반면 중국과 독일과 같은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타격을 입고 있다. 세계무역기구 WTO는 상품 무역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과 독일과 같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성장률도 예상보다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금리 인상, 물가 상승, 재고 증가와 같은 일시적 요인뿐만 아니라 중국의 성장 둔화와 서방의 보호주의적 정책도 반영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후변화도 영향을 미칩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유럽중앙은행 ECB은 다가오는 14일에 금리를 인상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0.25%포인트 추가 인상 또는 동결 등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시장은 ECB가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0회 연속으로 인상하거나 긴축 통화 정책을 선호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동결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유로존 경제의 약세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련된 고민과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인플레이션을 관리하기 위해 금리를 높이는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영국의 고용지표와 중국의 8월 경제지표가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